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생각보다 키가 큰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오늘도 저를 찾아오신 분이 네. 어머 키가 크시네요. 160 넘습니다, 여러분. 예, 153 아니에요. 153으로 이때까지 저는 보셨나봐요. 153 아닙니다. 160 넘습니다. 좀. 근데 이 정도가 153이면 저는 한 100, 저도 그 정도로 볶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보다 비슷했대요, 본인은. 여기 180 넘습니다. 180 넘으시잖아요. 자꾸 왜 이러세요, 지금. 참 큰일 날 사람이네. 하여튼 저희 뭐 비슷합니다, 저희는. 네. 뭘 비슷해? 한참 차이나. 훨씬 제가 작아요. 피닉스보다 훨씬 그런가요? 작고 이 사람 이상하네. 작전할 사람이네요. 네. 네. 자, 오늘 정신 차리시라고 네, 우리 손님이 갖다 준 발효 홍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십시오.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이요? 오늘 시장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졌어? 네. 죄송합니다. 전 좋은 줄 알고. 저만 이거 다시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안.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나는 시장이 당연히 좋은 줄 알았지. 죄송합니다. 요즘 왜냐면 진만이가 네. 어제 까불까불 했잖아. 그렇죠. 역시 오늘 내가 밟아줬지. 다시 한번. 밟아줬죠. 까불지 말고 연환산 해봐. 연수익률로 되지도 않는 것 같고 한번 반짝했다고 밀지 마. 내가 그랬지. 또 한 소리 하셨군요. 네, 근데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웃기지 마라. 저의 현금성 주식이 드디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네. 야, 됐어. 그것만 오르면 난 게임 끝났어. 근데 아직 4월도 안 지났으니까요. 연말 가가지고 그럼요. 한번 대봐야죠. 항상 조심해야 돼. 한 방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작년엔 졌지만 올해는 한번 뒤집어 올해는, 보시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만이가 있어. 누군가요? 저기 충청도에 종만이라고 또 있어. 이름이- 다크호스로 있더라고요. 거기도 있었어. 그래서 아직 1등이 아직 거기 때문에 1등을 못했어. 네. 그렇군요. 열심히 쫓아갑니다. 예, 네. 열심히 가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코스피는 0.07% 하락에 그쳤는데 코스닥이 0.88%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빠졌네. 예, 오늘 바이오 업종 위주로 좀 하락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 어저께 그래서 내가 시장 떨어진지 몰랐구나. 네, 바이오가 그쵸. 없으니까. 네, 저희는 네. 바이오가 없어서 네. 예,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좀 역시 떨어지는 날에는 매수를 합니다. 음. 예, 코스피는 4,500억 매수, 코스닥은 1,500억 매수했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300억 매도, 코스닥은 1,20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1,000억 매도, 코스닥은 200억 매도했습니다. 오늘 제일 업종 상승률 중에 압도적인 1위는 2위가 1.6% 오른 전기전자 업종인데, 전기가스 업종인데, 네. 1위가 4.8% 오른 철강 업종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올라요. 네, 요새 포스코가 정말 진짜 촉광세입니다. 그 무거운 포스코가 나비처럼 날아오르고 있어 지금. 예, 막 4% 이상씩 이렇게 오른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역시나 중국이 감산을 했고, 그게 이제 최고로 철강 가격을 올리고, 네. 그러니까 수익이 올라오고 너무나 뻔한 이런 궤도 네. 보였는데. 요새 정말 2월 이후로 경기 민감주의 나날들이 정말 그래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모주 펀드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공모주 펀드 일반 펀드들 수익률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수익률 비트해. 얘네들이 수익률 비트한 게 진짜 몇 년 만인지 가치주 모르겠어. 펀드요? 가치주 네, 펀드. 가치주 펀드. 가치주 펀드 중에 공모주 펀드 많잖아요. 공모주 펀드 중에 가치주 많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모든 사람이 매도하고 난리 폈을 때 그때가 저점이야.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신기해. 네. 그렇습니다. 네. 철강은 중국 정부가 이제 최근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중국 내 최대 철강 생산 지역인 탕산시에 있는 23개의 철강 기업 중에 7개 기업에 대해서 생산량을 상반기에는 50%, 하반기에는 30%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전일에 그리고 포스코는 실적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한 1조 5,500억을 공시를 했고요. 이렇게 큰 회사가. 예, 이거는 뭐 10년 내 최고 실적이자 예상치보다 뛰어넘은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올해 매출 목표치도 지난 1월에는 59조 4천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62조 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DB금융투자 김홍균 연구원 얘기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 축소 그리고 감산 조치로 인해서 공급자 우위 여파이 강화될 것이다. 증치세가 뭐예요? 네,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에서는 철강업체들이 수출을 하면은 일부의 이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해줬거든요. 세금 지원을 해준 거네. 예,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뭐 좀 철강을 싸게 그래서 내놓을 싸게 수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부가세를 좀 적게 환급받으니까
너무 싸게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철강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좀 줄어들면 그에 맞춰서 또 공급량도 줄어들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같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렇죠. 네, 간접적으로 계속 중국 정부가 이 철강 중국 내 철강 생산을 줄여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매일 철강이 업종은 벌써 세 번째예요. 방송하면서. 네. 이렇게 뭐 국제 철강 가격도 오르고요. 포스코도 실제로 보면은 4월부터 열연 가격을 톤당 5만 원 올리기로 했고요. 네. 2분기에는 조선유 후판 가격을 톤당 10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 포스코 강판 여기 뭐 컬러 강판 얘기 이후로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17% 올랐고요. 네. KG 동부제철도 17% 올랐습니다. 엄청나네. 예, 동부제철도 이제 KG 그룹에 넘어간 이후에 KG M&A 살아날까 어. 했는데 진짜 빠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KG 동부제철을 이제 KG 스틸이 갖고 있고 KG 스틸을 KG ETS 그 폐기물 처리 회사가 갖고 있는데 그렇지. 어떻게 원래 이것도 이 회사가 폐기물 원래 회사인데. 예, 이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시장에서 KG ETS도 10%나 올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대제철 9%, 동국제강 7%, 포스코는 4% 올랐습니다. 현대제철 작년만 해도 정말 미래가 없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잘 오르네요. 네. 네. 그리고 항상 미래가 없다 생각할 때는 다시 생각해야 저점이에요. 돼. 다시 생각해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네요. 이건 끝장이다 이럴 때 항상 다시 생각. 그러면 바이오도 끝장이다 생각할 때 반대가 나오겠지. 바이오 투자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뭐 사실은 가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비즈니스 모델만 좋고 가격만 싸다면 그리고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할 건데 아직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업종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직 그래서 후보군에 못 올라오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어제 SK IET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역대 최대치 배터리죠, 규모. 배터리. 예. 네. 2000 분리막 배터리. 그렇습니다. 2,400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뭐? 2,400억 원이 아니고 억 원? 2,400조 원이래요. 조 원? 예. 우리나라 GDP가 2,000조가 안 되는데? 2,000조밖에 그쵸. 안 되는데? 1,800조 네, 그 정도 하죠. 그죠. 예. 그 정도예요. 예, 2,400조가 몰렸습니다. 막 지른 미친 거죠. 것들 아니야? 뭐 일단 쏘고 보는 거죠. 어차피 경쟁은 뭐 1,000대 1 넘을 거니까. 계좌에 돈도 없으면서 쏜 거네 이거는. 그렇죠. 아니 어떻게 GDP가 나와? 야 이거 말이? 네 죄송합니다. 하십시오. 네, 이것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뭐야? IPO 시장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2,400조? 근데 이제 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이때까지 역대 최고 금액이었던 게 SK 그 바이오 사이언스거든요. 사이언스, 네. 기록이 1,047조 원입니다. 이거의 2배가 훨씬 넘었어요. 예,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요. 아니 참 좀 난 좀 답답한 분도 있어. 그러니까 공모하면 너무 좋지. 공모하니까 공모 따상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바로 따블 보니까 얼마나 앉아서 돈 버는 거니까 이렇게 돈 있는 거 다 갖다 질러 가지고 하는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나? 여기에 이렇게 돈을 갖다 쏟아붓나? 그냥 시장에서 맞짱 좀 뜨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또 욕먹을 소리 하네. 기관들이 나 싫어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네, 그리고요 기관 SK 이노베이션의 소재 사업 자회사고요. 희망 공모가 상단이 10만 5천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883대 1. 기관 경쟁률이. 예.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63%가 조금 넘었습니다. 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는 총 공모 주식 수의 25%이고요. 28일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오늘 주가도 2.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지 않은 회사가 진입이 되는 거니까 시장 전체로는 물타기가 되는 겁니다. 물타기가 되는 건데 또 하나는 돈의 양이죠. 네. 이 돈의 양이 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2,400조 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고객 예탁금 67조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 시가총액이 한 2,400조, 500조 뭐 이런 정도 가잖아요. 근데 돈이 이렇게 많다는 건 한국 주식시장의 여력은 충분하다는 걸 제가 사실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김치 프리미엄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그 다음에 해외 주식도 우리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 선물 옵션 시장 세계 최고의 거래량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투기적 배달 민족에서 왜 본 시장인 주식 시장만 이렇게 저평가 상태로 두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야, 김치 프리미엄 왜 밖에만 있어? 이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김치 프리미엄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만 있는데 네. 주식 시장에도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다치니까 프리미엄까지는 필요 없어요. 김치만 오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 정도면 이게 오면 지금 이거 난리 납니다. 천지개벽하는 일 벌어져요, 진짜로. 근데 어제 제가
김학균 센터장하고 네. 대담했고 빠르면은 주말에 올라가는데요. 했던 얘기가 가장 딱 귀에 박히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수가 그거 갖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PER 15배. 근데 금리 생각하면 PER 15배. 옛날 금리 4, 5% 때 PER 15배하고 지금 15배하고 말이 되느냐. 이게 고점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내가 물어봤고 네.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M2 대비 주가 수준은 낮답니다. 통화량 대비. 예. 오, 바로 왔어. 느낌이 바로 왔어. 내가 맞아. 내가 정확하게 역시 애널리스트라 이 수치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수치가 강하니까 뭔가 잠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어떤 나의 그 숨겨진 본능을 딱 깨워주는 얘기였지. M2 대비 주가는 낮습니다. 여러분, M2 대비 주가가 낮습니다. 네, 아직 살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900만 100개 계좌를 좀 그건 안 믿어지는데 900만 100개 거래 안 했다는데? 어떤 주식 거래? 900만 계좌가 있다고요? 네, 900만 그러니까 900만 명. 900만 개수는 더 많겠죠. 저만 해도 계좌가 몇 900만 개인데 명. 네. 근데 900만 명이래요. 그러면 1200만 명 정도는 올 수 있지 않나? 경제 활동 인구 중에 조금 더 온다면? 그러게요. 그 정도 와야죠. 그러면은 근데 아직 주변에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이 이제 거의 안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그건 또 그런데 그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아직 안 왔어요. 진짜 큰 돈은. 그리고 사실 지금 되게 스마트폰이 아닙니까? 지금 오는 건 굉장히 스마트폰이지 묻지마는 아닌 듯합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너무 펌프질했나? 이렇게 하면 내일 빠지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각방꿀 또 오랜만에 또 각방꿀 또 한 번 해야죠. 네, 각방꿀 하십시오. 네. 저는 시장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중에 최소 70조 원, 최대 140조 원에 이르는 역대급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이제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발표하고 대규모 M&A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돈 규모로는 진짜 엄청나네요. 구분을 조금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눠보면 첫 번째는 네덜란드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가 일단 인수 후보입니다. 예, 이건 M&A 쪽이죠. 네. 그리고 인수가가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한 60조에서 70조 원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우리 역사상 진짜. 네. 네, 미국의 투자 전문지인 베런스에 따르면 JP모건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NXP 인수는 타당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타결이 된다면 역대 삼성의 M&A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하만 이후로 최대죠. 엄청나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M&A죠. 이 정도면. 그렇죠. 60조에서 70조 원이면 엄청난 엄청납니다.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삼성이 먼저 이거를 뭐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내 20조 원 규모의 공장 건설. 요거는 검토 중인데요. 유력한 후보지가 오스틴이죠. 네. 하지만 뉴욕주도 한 1조 원 규모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어디로 될지는 확정은 안 났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세 번째는 국내 투자입니다. 평택의 P3 공장 여기 투자도 한 50조 원 규모로 상반기에 발표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내 P3 외관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장비 반입을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작년 말 기준 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120조 원 정도가 넘습니다. 자금 조달은 그래서 문제가 없지만 총수의 부재가 난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사면을 건의하는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S 그룹이 요즘 좀 신이 났다고 합니다. 지주회사죠. 예, LS는 지주회사고요. 많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죠. 네. 그리고 구리 가격 고공 행진 때문인데요. 이 신한 구리 선물 ETN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한 25%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사상 최고가 9년 만에 사상 최고가 그래. 예. 근데 또 보면 4월에만 한 13%가 올랐어요. 네, 이 중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9,000달러 중반대니까. 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옥수수 가격이 또 오늘 또 추가로 한 3% 또 올랐더라고요. 예, 정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커머디티는. 최근 1년으로 보면은 구리 가격이 한 9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 발표한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철도, 전력망, 주택건설, 전기차 등의 구리 사용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LS의 자회사인 LS 니코동 재련 여기는 이제 구리를 재련을 해서 전선 재료가 되는 전기동을 만들고요. 네, 이 전기동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전기동을 LS 전선이 갖다 써서 그렇죠. 이걸로 전선을 만들죠. 전선은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LS 전선은 KOTC에서 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구리는 이제 전선 제조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이 오를수록 이 LS는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당연히 반영을 시키겠죠. 그러면 당연히 마진도 올라가는 구조고요. 네. 그래서 오늘 LS 전선이 KOTC 시장에서 9.2% 상승을 했고요. LS는 3.5% 상승을 했습니다. 지주사가 다 싸요.
네, 굉장히 싸죠. 지주사 다 싸요, 여러분. 진짜 거의 대부분 쌉니다, 여러분. 잘하면 천재기배역합니다. 네. 그 M2 그거. 자, 오늘 심한데. 죄송합니다. 뭐 네. ETF로 접근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ETF는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IRP 고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네. 죄송합니다. 네, 고객 생각을 못했네. IRP 고객분들 생각하셔야죠. 죄송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디지털 자산 매각으로 1억 100만 달러 이익이 현금 흐름표에 잡혔습니다. 난 저거 그냥 그대로 들고 있을까 어떨까 되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말이죠. 당장 이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을 한 1조 넘게 샀다라는 얘기도 들린 게 몇 달 안 됐어요. 그렇죠. 한 2월 달에 들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후로 폭등한 거니까. 또. 네, 그 덕분에 좀 폭등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차량 구매할 때도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 시장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3월 달 내로 청산을 한 겁니다. 1억 100만 달러 한 달 만에 이익을 청산을 했죠. 네, 뭐 전부를 판 건 아니고요. 뭐 일부는 이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EPS가 93센트로 컨센서스가 79센트였거든요. 네. 뭐 조금 넘었는데 여기에는 신차 판매 증가 영향도 있지만 이 비트코인 매각 차익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매출액은 10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4% 늘어났다고 하고요. 증가예요. 네. 어마어마한 증가인데 이제 컨센서스가 102.9억 그렇죠. 달러거든요. 예상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예상 정도 소폭 넘긴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그래. 회사와 자동차는 인정. 주가는 잘 모르겠어. 네. 뭐 선반영한 느낌이 좀 있긴 하죠. 네. 예,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연내에 중소형주 전용 리서치 회사를 만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예. 국내 중소형 상장사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 리서치 회사를 만들 예정인데요. 개인 투자들이 급증한 상황에 중소형주 깜깜이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리서치 자료는 이제 무상으로 발간을 한다고 하고요. 거래소 외부에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독립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32개 증권사의 리포트가 약 2만 8천 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84%는 시총 5천억 이상 대형주에 몰려 있고요. 시총이 1천억에서 5천억 사이 이 중형주가 15%라고 합니다. 그러면 1천억 미만의 이 소형 회사를 커버하는 보고서는 1.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구조적으로 저는 애널리스트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업계 내에 있으니까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애널리스트들의 고객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에 가서 이 주식이 이러해서 좋은 겁니다라고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받아들이고 기관이 괜찮네? 오케이. 그 좋은 정보를 나한테 줬으니 내가 너희한테 오파를 줄게. 이 주문 넣어줘. 이런 공생관계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기관 B2B 도매 영업이에요. 도매 영업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 입장에서 시가총액 2천억, 3천억 이하짜리를 한다는 게 뭐 2천억, 3천억 이상의 자금을 보유한 사람이 그 주식 살려면은 더 웃긴 거지. 자기가 운용하는 자금보다 더 작은 회사를 산다는 건 되게 힘든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한국 애널리스트나 증권회사를 할 게 아니고 업무 구조가 그렇다는 거. 그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 빈틈을 거래소가 돈 많이 버니까 해도 돼요. 해도 되죠. 돈 많이 벌어요. 하우스. 진짜 알짜 하우스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특히나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래량도 적고 시가총액도 작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의 금액 가지고 주가를 흔히 막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좀 민간 회사의 리서치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그렇지. 이런 좀 맞지. 공정성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로 다루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요. 얼마나 더 사실은 시내 직장이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쵸. 시내 직장이야. 게임이 안 돼 우리하고는. 그렇죠. 근데 개수가 많으니까 애널리스트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겠네요. 거래소에서. 그 거래소 돈 많이 버는데 그걸 좀 해야지 뭐. 여기 구내식당 가면 밥 잘 나와요. 나 한번 먹어보고 내가 경탄을 금치 못했어. 아, 그런가요? 매일 이런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런 정도로 야 좋네. 야 우리한테 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전기 대비 1.6% 상승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1.6 전기 대비로 4분기 환산 치면 4일은 4, 4, 6에 24, 6.4% 무지무지하네요. 1.8이면 4일은 4, 48에 32, 7.2예요. 전년 동기비 연율 환산. 7.2% 그렇죠. 증가예요. 계산 빠르죠? 빠르네요. 네.
이것도 두뇌를 자꾸 활용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거는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아 그래요?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이잖아요. 네.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하고 3분기에도 그렇게 성장하고 4분기에도 그렇게 성장하면 연 단위로 봐도 1.8% 성장했죠. 곱하기 4 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아니지. 아니 분기 실적이죠. 전년 동기 분기 대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분기만 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곱하기 4 하는 게 맞겠죠. 내일 다시 하시죠. 그런가요? 네, 파이낸스 나 약간 밀려 지금 약간 밀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하시죠. 네, 네, 네. 7.2%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근데 네. 지금 뭐 분위기는 되게 뜨겁죠. 뜨겁죠. 예, 주식으로 안 와서 그렇지. 기획재정부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성장률 1.6%는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은 실적이라고 하고 경제 규모 10위권 내 국가 중에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부터 비교를 해보면 올해 1분기까지 해서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성장률이 그렇지. 높았다. 미국이 6점대니까 우리 6점대 중반에서 7점대니까. 그렇죠. 네, 더 네. 높았습니다. 아, 그거 맞아. 그거 맞다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거 먹고. 네, 발효 홍삼 골드. 네, 네, 네. 맛있겠네요. 네. 광고는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